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진행의 민채합니다. 올해도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주택 증여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나와야 될 매물이 증여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급감하고요.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물 품귀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 건데요. 관련 조사 관계자는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자 이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에도 자녀에게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이를 절세와 자산 관리의 수단으로 삼은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편안하게 문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은 유튜브 시청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리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 가운데 가장 기대감이 높은 게 이 재개발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재개발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리면 심플합니다. 바로 재개발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까지 이제 민간 재개발 계획만 발표를 했을 뿐이고 이제 언제 될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이제 23일부터 공모 접수를 받았죠. 민간 재개발 이제 지역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싶은 지역은 공모 접수를 해라. 23일부터 그래서 10월 말까지 공모 접수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민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이런 재개발 가능 예상 지역에 투자를 미리 선점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바로 이런 이제 재개발, 민간 재개발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되고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소형 주택 지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없어서 못 사는 품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앞으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런 투자의 수요가 이제 집중이 되고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만큼 이 집가 상승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통해서 오늘 강의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서울의 중심 용산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이제 승부를 거셔야 되는데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으로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이제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소형 주택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없어서 못 사는 시기 옵니다. 왜?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재개발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런 이제 그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 첫 번째 보도 내용을 보시면 가을 이사철인데 전세난에 빌라 급등이 되고 있다.
집값 더 오를 듯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가을 이사철에 맞춰서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는 시기가 오죠. 아파트 전세값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세값이 높으면은 이제 자금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로 인해서 대체 주택인 이런 소형주택, 빌라로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 대체재 이런 빌라로 이 전세 수요가 집중이 됨에 따라서 전세값도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매매값도 동반 상승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서울 전월세 작년보다 38% 줄어들고 빌라 매매 가격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동성, 옥죄기, 매수 심리 못 잡아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재개발 이슈까지 돌면서 이런 많은 투자의 수요가 또 이제 그 소형주택, 빌라로 집중이 됨에 따라서 가격 자체, 매매가도 오히려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여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빌라가 아파트보다 많이 팔리는 기상현상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날 서울 기준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이달 등록된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이제 계약 자체가 현재까지는 1,100건으로 아파트 매매건보다 훨씬 이제 앞섰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 자체는 지가가 너무 높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있는 장벽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낮은 이런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으로 지금 투자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개발 이슈까지 한몫하면서 이런 투자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런 소형 주택에 그러면서 매가가 그만큼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서울시 규제 완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를 이제 접수를 했죠. 보시면은 오늘부터 접수 12월 최종 선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제 보도 내용 자체 기사 내용 자체가 지금 9월 23일에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이제 9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재개발 후보지가 첫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는 이런 이제 그 서울시의 이제 구청에 그 재개발을 시켜달라 이런 공모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9일까지 이런 공모 접수를 하고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이 당선이 되는지 공모 당첨이 되는지 12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재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런 노후주택 단지가 아파트로 변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공급량까지 이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하나 더 바로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가 됐습니다. 확정이 됐죠. 주거정비지수제. 우리가 재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이런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역지정 정말 더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는 여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이 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가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 최종 후보지 발표는 12월 달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 가장 큰 진입 장벽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가 된 만큼 많은 지역들이 이번 공모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도시재생 지역도 이런 공모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도시재생 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바꿨죠.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플러스 도시재생 지역도 같이 공모 접수가 가능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이제 공모 접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빌라 전성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예정 이제 지역들 자체가 투자의 수요가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 집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활성화될 수밖에 없냐? 바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공급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은 바로 선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되냐? 바로 투기 방지 대책, 이런 투기 방지 대책까지 같이 나옵니다. 이런 정부의 취지, 서울시의 취지 자체는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봐라 이런 목적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투자 수요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옵니다. 이런 23일 날 이제 공모 접수일 당일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되고 그 이후에 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바로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자체가 그 전까지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지만 바로 앞으로 당겼죠. 구역 지정까지.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받는 순간 실거주 할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지 피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선점 투자해야 되냐? 소액으로 접근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해야지, 내후년에 해야지 집값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겠지.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규제의 정책 자체가 이제 집값을 상승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물량 자체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제 지가가 이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려면은 당연히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지 투기 방지 대책도 피하면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지역 어디냐? 네, 바로 서울의 중심 용산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용산이냐? 바로 서울의 중심에 있고 다양한 개발에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는데 이 용산 이제 자체 지도 자체를 봤을 때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죠. 제가 주요 이제 개발 호재를 표시를 했는데 서울역 북부 역세권, 그다음에 이제 국제업무단지 개발,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이렇게 개발 3대 축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의 호재가 이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제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죠. 우선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용산 3대 개발축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용산 민족공원,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이 개발 3대 축 중심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용산의 경우는 바로 이제 교통의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죠. 신안산선, GTX, A노선, B난선, 신분당선까지 지금 용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집가는 어떻게 된다? 지속적인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밀집 지역,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 바로 용산에 투자를 하시면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재개발에 따라서 높은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개발 가능 지역은 바로 동의서를 지금 현재 걷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은 동의서를 거둘 수 있는 앞으로 예상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 어디에 있나요? 라고 이제 물으실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한강변의 유일한 미개발 지역으로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정말 지금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이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 집가 상승 정말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소액으로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한강변에서 유일한 지역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개발 가능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자양동에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 진입 장병 진입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매물 자체가 얼마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도 많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매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개발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점해서 빠르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 수요 마지막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 품귀 현상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재개발 투자 수익은 정말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리스크는 정말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정부 아니면 서울시 자체가 공급량 확보 때문에 재개발을 무조건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물량 자체를 정말 대폭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어떻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량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말 2021년도 마지막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꼭 승부를 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용산, 그다음에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면 2021년도 정말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 서울 안에 재개발이 본격화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반기 투자 지역 찾으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보 체크 시간에 관련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부장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쪽 가보겠습니다. 자, 6호선과 경의중앙선 지나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볼 건데요. 가격 볼까요? 자, 시세는 약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용산 쪽 가보겠습니다. 용산 쪽에 저희 다세대 주택, 빌라에 한번 투자를 해보기 위해서 알아볼 텐데 용산에서 원효로 3가의 정확한 위치하고요. 용산에 기다리고 있는 재개발 관련된 호재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원효로 3가 이제 입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원효로 3가 바로 원효로 1가, 2가, 3가, 그다음에 4가 이렇게 원효로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바로 이제 국제업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지금 환경정화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만큼 조만간 개발이 될 수가 있는 큰 이제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업무단지 위쪽으로 바로 3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효로 3가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초근접 거리로서 개발에 대한 수혜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원효로 3가 주변으로 다양한 이제 그 개발 사업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노밀집 지역 안에서도 원효로 3가가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업무단지도 환경 정화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서 개발 조만간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이제 부분 개장을 시작을 했죠.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공원으로 탈바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상가 부지도 이제 통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부지도 이제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효로 3가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의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세 4억 9천에서 5억 1천만 원, 전세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 전세 않고 투자를 하시면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용산 안에서 이 정도 금액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 정말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용산구 원효로 3가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두 번째로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쪽으로 왔습니다. 자,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주택 이번에도 만나볼 건데요.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가격은 약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또 선호하시는 곳이 한강변 아닐까 싶습니다. 한강 근처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입지적인 자랑하고요. 기대되는 호재들 확인해 주시죠. 네,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자양동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이제 강남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개발에 대한 호재의 영향이 바로 자양동으로 옵니다. 이 강남 지역 바로 집값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되어 있죠. 집값이 이제 많은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값은 어느 정도 상승이 될 수가 있지만 크게 상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이제 개발에 대한 수혜 바로 자양동이 받아봄으로써 이 강남 지역보다 오히려 가격적인 이 상승이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 그다음에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자양동입니다. 초근접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양동 보시면 1구역, 7구역, 12구역 자체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죠.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됩니다.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주변 이제 상황들도 크게 달라지겠죠. 그만큼 땅값, 집값이 크게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양동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후 밀집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정말 개발에 따라서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광진구 자양동 옆쪽에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50층 랜드마크급으로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실거주 하실 분들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바로 이 반사 효과로 인한 자양동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집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집가도 상승이 되고 이런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로 변했을 때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5억에서 5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2억 초중반대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한강변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으로서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이런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노후 단지가 아파트 단지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재개발 기대감 가득 안고 만나봤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서 확인하는 주택이었고요. 자, 1:1 무료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오늘 가봤던 용산구 원효로 3가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과 함께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정보는요. 네이버 TBS&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함주원 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수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강의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불장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진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당장 팔아야 될 부동산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요. 전화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 부동산 과연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문의 주시는 분들 대부분들 그중에 한 50% 정도가 그 내용으로 연락을 주시고 나머지 50% 정도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그중에서 지금 당장 팔아야 될 부동산이 있다라고 제가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상담 오시는 분, 세미나나 뭐 저희 회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지켜보시고 내가 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드려야 될 지역입니다. 자, 바로 학생 수가 급락하는 대학교 앞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대부분들 학교 앞쪽에 원룸 건물들이나 원룸형 조그만한 건물들이나 다중주택들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 앞이야 학생들이 항상 수요가 있으니까 월세가 꾸준하면서도 학생들 어쩔 수 없이 특히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숙사는 들어가기 싫고 2인에서 3인 같이 쓰는 기숙사는 들어가기 싫고 나 혼자 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대학교 앞에 있는 이 원룸들이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말이 달라졌죠. 자, 10대 인구수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미달 대학교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기 학과가 아닌 이상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부실대학교로 선정된 곳들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학원 재단이 좀 든든한 경우에는 뭐 부실대학교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순히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 학교 앞으로 실제로 오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좀 멀리서라도 차를 타고 광역버스를 타고라도 오는 학생들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건 그겁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바로 동영상 강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늘어났고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 이곳에 이미 돈을 썼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는 바로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비대면 수업으로 남을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매일매일 거의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는 학교에 와야 이렇게 학교 앞에 있는 이 부동산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월세도 잘 맞춰지는데 수업 중에 절반 이상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이거는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 뒤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형 건물들, 다중주택들 아니면 원룸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이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 쪽에서 인기 있는 학과들이 있는 학교들 그리고 학생 수, 정원 수를 계속적으로 채우는 학교들은 지금 당장 팔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도 없고 주변 교통 여건도 안 좋은 지방의 아파트. 자, 최근에 지금 부동산 불장이다 보니까 예전에 미분양도 났었고 거래도 제대로 안 되고 사람 들어와서 사는지도 모를 만한 그런 아파트들도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았었던 곳들. 자, 지금 최근에 좀 올랐다 싶은 그러한 부동산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매도 물량도 많고 매수세가 많지도 않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를 만한 곳들. 저녁 시간대에 아파트 밖에 나가서 한번 쳐다보면은 불이 많이 꺼져 있는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아파트들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한 곳들 분명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곳들 대부분들은 학교도 없고 교통도 안 좋은 입지이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한 곳들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 주변에 대형 공단이나 일자리가 많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곳들은 괜찮습니다. 자, 분명히 경제 여건에 따라서 그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할 곳들이 많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투자를 해도 괜찮다. 아이들은 별로 없고 교통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직장인들의 수요가 꾸준할 수 있는 곳, 자, 그러한 곳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자, 관광 자원도 없고 인구가 급락하고 있는 농가 주택들. 최근에 불장으로 이 시골집들도 역시나 같이 올라갔습니다. 땅값도 오르고 뭐 집값도 다 오르니까 덩달아서 올라가 버렸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시골 각지로 어느 지역으로든 막 여행을 가니까 이쪽 지역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라고 해가지고 집값들도 많이 올라간 면도 있는데요. 자,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찾지 않는다라는 곳이면은 매매가 될까요? 자,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바닷가 인근 쪽 해안가에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조금 이 국내 해안가 주변들도 상당히 개발도 많이 됐고요.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나 다양한 레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국내 여행지들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그렇지 않은 곳들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 산 속에 있는 곳들 아니면 어디 진짜 시골에 처박혀 있는 곳들은 그런 곳에 가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찾기가 힘들 겁니다. 자, 그런 만큼 그런 곳들 투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투자자 이외에 매수세가 없는 경우도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곳들 뭐 별장으로 쓴다 어쩐다 하지만 자, 결국에는 매수세가 없는 곳들 그리고 실수요자가 없는 곳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곳들 사실 거면은 차라리 주택 대신에 땅을 사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땅값이야 어차피 세금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뭐 지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러한 곳들을 노려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땅을 분석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보시고 그 주변 일대 과연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떤지 잘 판단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설픈 시세 차익용 지식산업센터가 한동안 좀 활발하게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뭐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이름이었었지만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라는 멋있는 이름으로 상당히 분양도 많이 됐었습니다. 자,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서울 주요 입지 또는 서울 수도권 내의 주요 입지에 많이 들어섰었고요. 자, 그렇지 않은 곳에도 이런 지산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자,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 자,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주변 지역들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은 분명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교통과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업종이 분명히 한정이 됩니다. 자, 그런 만큼 거래가 활발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저렴하고 대출 규제를 피해 간다라고 해도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지식산업센터가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도 정말 잘 나오고 자, 월세도 뭐 맞춰준다고 하니 부담 없이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규제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는 규제를 피해 간다라고 하지만 자, 이것들이 과연 투자재로서의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규제가 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교통 입지가 안 좋은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나 창고 부지보다도 못합니다. 자, 이렇게 공장이나 창고 부지들 같은 경우에는 땅이라도 넓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만 이런 지식산업센터 대형 건물 내에 뭐 한 개, 두 개 정도 뭐 평형대로 따진다라면 그렇게까지 넓은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투자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대기업들도 근처에 있고 입지 좋고 지하철역도 좋고 대형 화물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런 것들 투자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 자, 20년 내에 재개발 안 될 것 같은 노후 지역.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 덕분에 서울 내에서도 이러한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놓았던 물건들도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라면 분명히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광풍에 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는 분명히 여유 있게 하셔야 됩니다. 뭐 1년 내, 2년 내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분명히 투자를 하셔야 되시지만 자, 언젠간 되겠지. 자, 이게 정말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자, 저랑 상담할 때 언젠간 되겠지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그분한테 화를 냅니다. 투자를 무슨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단순한 희망만으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 지역의 발전 가능성, 주변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분명히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들이 급상승을 하고 그 가격대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면 지역의 재개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 신축, 다세대 등 공급 가능성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축을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뭐 오피스텔 같이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들어올 수 있는 환경, 도로가 잘 갖춰져 있고 공사하기 편한 환경이다라고 한다라면 자, 이러한 곳들은 사실상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점 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도가 높아지기도 전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곳들 거의 재개발은 물 건너 가는 거니까 좀 조심히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노후도가 떨어지면 결국에 재개발은 물 건너 간다. 자, 이런 것들 분명히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이런 곳에 투자하기 전에 그 사업성 분명히 살펴보시고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면서 실제로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달가워하지는 않는 곳입니다. 자,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쪽 부동산들도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재개발 부동산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직접 잘 나서서 알아보시고 사업성을 따져보신 다음에 저는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개인적으로 살펴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부동산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그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상담받고 투자에 나서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부동산 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부동산이 해당이 된다면은 매도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팔아야 될 부동산이 있다면 지금 사면 좋을 부동산도 있겠죠. 전문인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문인과 첫 번째로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주택을 만나볼 텐데요. 자,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가격은 약 6억 8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오늘은 강남권 중에서도 서초구 쪽의 빌라,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서초구는 반포동인데 자, 9호선 근처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위치랑 호재 만나볼까요? 네, 오늘 알아보실 두 지역은 모두 역에서 가까우면서도 강남권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이 강남 지역 절대 빼놓을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지역들 뭐 가격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강남만큼 많이 오르는 곳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자, 9호선 신논현역입니다. 그리고 7호선 논현역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강남대로 바로 왼쪽 편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이 강남대로 접경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면서도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개발 사업에 인한 수요, 직접적으로 혜택, 직접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남대로 따라서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연결이 되어 있고 신분당선도 연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바로 역삼동 위치해 있고요. 삼성동, 신사, 압구정, 청담. 자, 모두 다들 잘 아시는 업무 지역들. 이곳 바로 인근에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 지역 걸어서 출퇴근 가능합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길 건너면 반포자이가 있죠. 자, 반포자이 지금 가격 얼마인지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키셔서 이쪽 시세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자, 이곳 반포동, 오늘 말씀드린 이 반포동에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 가격, 반포자이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서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6년 뒤에 앞으로 아파트로 변화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발 호재들, 바로 삼성동 얼마 떨어져 있지 않죠? 지하철 타고 10분 거리, 걸어서 25분 거리, 자전거 타면 한 15분 정도면 걸릴 것 같은데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쪽 일대의 마이산업단지의 개발. 자,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1차 벤더, 2차 벤더, 유관 회사들 다 이쪽으로 몰려들게 된다라면 역삼동, 반포동, 논현동 이쪽 일대 앞으로 가격 상승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분당선 연장 사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차 공사 강남,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 다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는 또 용산까지 뻗어 나가니까 자, 그렇게 된다라면 9호선 신논현역과 논현역 인근 이쪽 지역들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마이스 산업단지 한 곳과 용산에 있는 대형 업무시설. 자, 대형 업무시설 두 곳을 지하철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입지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정말 큰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꼭 메모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호재로 작용이 된다. 오늘 말씀드린 반포동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자, 그리고 이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 상권지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옥도 올리고 직접 건설회사, 대기업 건설회사 써서 자기네들 건물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이쪽에 큰 변동이 있지 않을까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왜 이곳에 돈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이곳 GTX 2개 노선도 들어오면서 대형 상업시설들, 그리고 교통시설들, 그리고 영동대로 일대의 통합개발 사업들, 자, 마이산업과 함께 걸쳐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예상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나 큰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살펴봐야 될 거는 영동대로보다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금 여기가 고속도로로 나와 있는 그 도로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위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반포자이, 자, 그리고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반포동에 새롭게 올라갈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 자, 두 곳에서 모두 이제는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초구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었지만 이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곳이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집 근처에 대규모 숲길, 공원이 조성이 됨에 따라서 이 두 곳에 있는 아파트들, 집값들 올라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 내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도 이 호재로 인해서 가격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실제로 첫 삽을 뜨고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그 가격들은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개발 호재 한번 크게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곳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예정이니까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반포자이와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대까지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명히 투자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프리미엄이 붙은 거에 비해서 이곳에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 6억 8천에서 7억 3천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 3억 8천에서 4억 정도 좀 폭넓게 봐서 이 정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약 3억에서 4억 정도의 금액대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억에서 4억. 그리고 향후에 분담금을 일부 내신다고 하더라도 한 5억에서 6억 정도로 이 강남 한복판에 내 아파트 마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전세만 맞춰도 투자 금액 분명히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손에 쥐시는 금액대가 10억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와 서초동 고가 아파트들, 이쪽 인근에 고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는 점 포인트 잡아볼 수 있겠고요. 입지도 좋으면서 무엇보다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예정이니까 이거 노려서 5년 뒤에, 6년 뒤에 모습을 보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히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곳 서초구 반포동에서 소형 주택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 서초구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문인과 두 번째로 가볼 곳 역시 서울시 서초구고요. 이번엔 서초동 쪽으로 왔습니다. 자,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살펴볼게요. 자, 가격 보시죠. 자, 주택의 시세는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 볼 서초구는 서초동입니다. 교대역 근처인 만큼 학군도 풍부하고 또 다른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 확인해 보면서 이번에도 호재 함께 만나볼까요? 네, 교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대에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좀 고가의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촌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실거주 용도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위쪽으로는 바로 대한민국의 법조타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자, 오른쪽으로 조금만 건너가게 된다면 강남의 업무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바로 이쪽 역삼동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대형 업무시설들까지 법조타운까지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3호선 그리고 2호선 지나가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등 다양한 역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자, 입지적인 여건, 출퇴근 여건, 업무시설, 학교시설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없는 지역이니까 실거주까지 생각해 보셔도 될 만한 그러한 곳이다라고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서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고 낮아지는 주택 보급량으로 인해서 건물 가격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주변 지역들 가장 싼 아파트가 이제 13억을 찍었습니다. 소형 평수대에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도 힘든 아파트가 13억을 찍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25억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 하나 정도는 해놓으셔야 좀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학군의 가치 누구나 다 잘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학군, 업무시설, 입지 모든 것들 잘 갖춰져 있으면서 개발 호재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리풀 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법조타운에 땅 꽉 막혀 있었던 이 지역에 자, 이제는 원활하게 통행의 흐름이 생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업무시설들과 주택의 가격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초동에 있는 서리풀 터널 위쪽에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이 되니까 주거 용지로서는 그 주변 일대의 주거시설들이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복합단지가 개발이 됩니다. 바로 인근에 또 하나가 생겨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서울 2030 플랜에서도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에 계속적으로 업무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업무시설이 늘어나간다. 수요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교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학생들 서울 교대입니다. 누구나 다 오고 싶어 하고요. 계속적으로 학생 수도 늘어나가고 역시나 입결 역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든든한 대학교와 주변 일대의 초중고등학교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분명히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같이 정리해 드릴 텐데요. 매매가 5억 4천에서 5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2개짜리이고요.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실제 투자 금액 약 4천에서 한 6천 정도까지 내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도 잘 나오는 편이지만 실거주 요건을 찾아보시는 그러한 분들이나 아니면 소액을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향후에 실제 입주하실 그러한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자,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서초 내 부촌 지역의 거주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면서 강남 최고의 학군 서울교대가 바로 집 앞에 있습니다. 자, 강남 서초 일대 대형 업무단지, 법무단지 모두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자, 아직까지도 많은 개발 호재가 인근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 미래 가치 분명히 든든하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교대역 역세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물론이고 실거주까지 추천해 주신 서초구 서초동의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자, 빠르게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무료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1:1 무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전문인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그럼 김원수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본 방송에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 02-3133-2668번 또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고요. 자,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찍고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 도움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다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